안녕하세요. 토닥톡톡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왜 이렇게 영상이 뜸했냐?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 자존감 때문인데요.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4개월 동안 자존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자존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자존감을 왜 높여야 하는지, 암흑의 시간을 보낼 때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방법들까지 밑바닥 자존감을 스스로 끌어올린 노하우를 전부 꾹꾹 눌러 담은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4개월 전에도 자존감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자존감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상 제가 제 자존감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내 자존감부터 돌본 뒤에 직접 경험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업로드를 미뤘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그럼 지금은 자존감 만렙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긴 어렵지만 자존감을 잘 지키는 방법을 아냐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디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존감, 그게 뭐길래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걸까요?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을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말로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위키백과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걸까요? 나의 자존감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과거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지금은 바꿀 수가 없는데 자존감은 높아질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경험에 따라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자존감은 변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았을 때 나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이거 좀 잘하나 보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편으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싶고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게 느껴진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한때 한국을 강타했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이기도 한 윤홍규님의 책인데요. 자존감 수업에서도 자존감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그것이야말로 단단하고 안정적인 자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앞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자존감은 변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경험으로도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높아진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으면 낮아지기도 쉬워요.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을 더 원하게 되기도 하죠. 오케이. 그럼 나 지금부터 나한테 만족하고 나 좋아해야지? 결심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나를 좋아하고 내 상태에 만족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는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을 때 자존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은 그 경험이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외부의 인풋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외부의 인풋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인풋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소개해드릴 인풋들은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 상태에 만족할 수 있게끔 마중물이 되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데 웬 운동이냐고요? 감정은 사실 생각에서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신체 반응을 뇌가 받아들일 때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이유를 내놓는 거예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명한 실험이 있죠. 피험자들에게 다리를 건너가라고 지시한 뒤 다리 중간에서 만난 여성에게 느끼는 호감도를 측정했는데요. 안정적인 다리를 건넌 사람보다 출렁다리를 건넌 사람들이 호감도를 훨씬 높게 느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 것을 뇌가 나 저 사람 보니까 설레나 봐 라고 해석한 거죠. 불규칙적인 신체 반응을 뇌가 감정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장기들이 건강해지고 심장 또한 튼튼해져서 감정적인 동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부정적인 생각을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떠올리는 생각들은 아마도 부정적인 것들일 확률이 높죠.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난 제대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증폭되기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할지, 어떤 생각을 멀리 보내버릴지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생각이 지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만 겨우 가능할 뿐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흘러서 지나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몸은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개운해져요. 헬스, 수영, 축구, 필라테스 어떤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무 의욕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라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가벼운 산책을 하며 집 주변의 풍경들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행동이니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운동을 추천해야 한다면 달리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준비물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런데이 앱을 사용했었는데 제일 초급 8주 과정 30분 달리기 도전을 끝낸 후 30분을 연달아 달릴 수 있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운동만큼 정직하게 성과가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때의 기쁨, 그리고 몸의 변화로 인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움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성공 만들기입니다. 내가 성공 또는 성취라고 느낄 수 있는 작은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건데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쉬운 것이어야 해요.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룰을 조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처럼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내가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해보고 싶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쭉 있긴 했는데 딱히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써먹을 때도 없을 것 같은데 돈을 들여서 강의를 듣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 두 가지 다 계속 미뤄왔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미라클 모닝을 함께하는 모임을 알게 돼서 일단 한 달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참가 신청부터 해버렸더니 3달을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됐고, 친구가 우연히 추천해준 꿈의 영이라는 어플이 너무 괜찮아서 하루에 30분만 앱으로 공부해보자는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벌써 111회차가 되었거든요. 111회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공부한 제 모습,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영어 공부는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요즘은 경제신문 읽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달성하기 쉬울 것 같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다 보면 꼭 어떤 성과가 드러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나의 성공 경험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나를 괜찮은 사람, 시도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을 쌓아가게 되니까 내 일상이 가치로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운동과 꾸준한 작은 성공을 만드는 성취활동 2가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이걸로도 충분히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이 마중물 활동들로 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면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궁극적인 심화 버전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바로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심화 버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고요. 사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나에게 유리하게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스토리텔러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겪으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감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날 왜 쳐다보는 걸까? 에서 시작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눈빛이 째려보는 것 같은데? 뭐야,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를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닿는다면 아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겪든지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네 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별다른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버려서 내 기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제일 좋지만 판단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왕 만드는 스토리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을 때 날 왜 쳐다보는 걸까?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나? 내가 너무 예쁜가 보다. 해버리는 거죠. 그럼 누군가 쳐다보는 게 꼭 기분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 너무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우리는 각자 모두 일종의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어차피 스토리텔러일 수밖에 없다면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기분 좋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 그게 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려 해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사건을 겪을 때 또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친구가 실연을 당했을 때 네가 뭔가 잘못했나 보지. 왜 그런 일로 마음 아파하고 바보같이 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실수한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줬을 때 너 이제 상사한테 완전 눈밖에 났다. 어쩔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쁜 일을 겪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일단 자신부터 비판하고 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면서 스스로에겐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우리는 학창시절 내내 평가받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나조차도 평가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요? 물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가 잣대를 들이밀면서 잘했니 못했니 평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이 불안하고 괴로울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기 전까진 자식 잘 되라고 호되게 혼내고 엄하게 가르치는 부모처럼 저 스스로를 채찍질 했었어요. 나는 나 잘 되라고 그런 거지만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되게 별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있는 존재인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주니까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가득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지금 여기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누어요. 안녕.